업계에서 제일 싫어할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건강을 위해 숨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챙겨 드시는 그 건강보조식품,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30년간 이 길을 걸으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건강보조식품의 실체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업계의 반발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이 더 소중하니까요. 혹시 여러분 댁 아침 식탁도 캡슐과 정제들로 가득한가요? TV 광고에서 하루 한 알로 건강 챙기세요 라는 달콤한 말에 혹해서 하나둘 늘어난 보조제들.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간 수치가 올라온 70대 할머니, 신장 기능이 악화된 60대 남성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건강을 위해 복용하던 보조식품들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쉽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는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의 건강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매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0년간 진료하며 직접 목격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사들이 말 안 해주는 피해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복용 중인 그 보조제가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진실된 정보를 계속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의사로서의 양심과 30년 경험을 담아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약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당장 복용을 중단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후 환자분들이 가장 많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거의 모든 분들이 가방 가득 건강보조식품을 들고 오셨다는 겁니다. 많게는 10가지까지도 드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 역시 은퇴 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환자분들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할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 같다는 점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젊었을 때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보조제를 그대로 복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대 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잖아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등 말이죠. 여기에 각종 건강보조식품까지 드시면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건강보조식품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된 경우들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홍삼 보조제입니다. 혹시 놀라셨나요? 홍삼이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믿고 먹는 보조식품 중 하나인데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홍삼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먹어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겪은 일들이 제 생각을 바꿔 놓았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혈압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셔서 응급실로 오셨더라고요. 평소 혈압약 잘 드시고 관리도 잘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한 달 전부터 TV 광고를 보고 고농축 홍삼 제품을 드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권장량의 2배를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말이죠.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적당량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량 섭취하면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65세 여성분이 불면증을 호소하며 오셨는데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원인을 찾아보니 고농축 홍삼 제품을 저녁에 드시고 계셨습니다. 홍삼의 각성 효과 때문이었죠. 대한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홍삼 보조제를 과량 복용한 경우 불면, 두통, 소화불량, 혈압 상승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이런 부작용의 빈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홍삼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농축된 보조제 형태로 고용량을 섭취하는 것이죠. 제가 권하는 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홍삼 원뿌리를 구입해서 직접 우려 드시거나 검증된 제약회사의 제품을 적정량만 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홍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고용량 비타민인데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두 번째인 고용량 비타민,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70세 남성분이 간 수치 이상으로 오셨어요. AST, ALT가 정상의 3배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술도 안 드시고 간염 바이러스도 없으셨는데 이상했죠. 자세히 물어보니 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6개월간 드셨다고 하더군요. 하루 권장량의 5배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직구로 사신 제품이었어요. 비타민어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에 축적되죠. 과량 섭취하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 환자분은 비타민어 복용을 중단하고 3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66세 여성분이 골다공증을 위해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드셨는데 혈중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신장 기능까지 악화되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비타민 D도 지용성입니다. 과량 섭취하면 고칼슘혈증을 일으켜 신장 결석, 심부전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어의 경우 하루 3,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하면 간독성 위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하면 고칼슘혈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혈액 검사를 통해 내 몸에 어떤 비타민이 부족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것만 적정량 보충하면 되죠. 그리고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당근,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이것이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변환됩니다. 햇빛을 쬐면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합성되죠. 정보조제를 드실 거라면 1일 권장량 이하로 그리고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용량 비타민보다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인데요.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고용량으로 드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량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죠. 심장 건강에 좋다, 뇌 건강에 좋다 해서 거의 필수 보조식품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적정량의 오메가3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2세 남성분이었는데 정기검진차 오셨다가 갑자기 코피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피가 잘 멈추지 않는 거예요. 혈액응고 검사를 해보니 출혈 시간이 현저히 길어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오메가3를 하루에 4개에서 5캡슐씩 드시고 계셨어요. 제품마다 다르지만 대략 하루 권장량의 3, 4배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스피린도 드시고 계셨죠. 오메가3는 혈액 점도를 낮춰 혈액순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량 섭취하면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69세 여성분이 소화불량과 설사를 호소하며 오셨는데 한 달 전부터 고용량 오메가3를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오메가3를 과량 섭취하면 위장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하루 3g 이상의 오메가3 섭취는 출혈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이런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오메가3 보조제의 산패 문제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이라 쉽게 산화됩니다. 제대로 보관되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드시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복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EPA와 DHA 합쳐서 하루 1에서 2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어요. 고등어, 삼치, 청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 좋습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요. 하루에 호두 7개에서 8개 정도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잘 알려진 보조제들이었죠.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밀크시슬인데요. 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실제로는 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밀크시슬입니다. 밀크시슬은 간 건강 보조식품으로 정말 유명하죠. 특히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나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의사 선생님, 밀크시슬 먹어도 되죠?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비교적 안전한 보조식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고 발표되었고 부작용도 크게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환자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67세 남성분이 갑자기 황달이 생겨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급성 간염 소견이었죠. 원인을 찾기 위해 자세히 물어봤는데 B형 간염도 아니고 C형 간염도 아니었습니다. 술도 거의 안 드시는 분이었어요. 복용하는 약물도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인터넷에서 주문한 밀크시슬 제품을 드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제품보다 농도가 5배 높다고 광고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간에 좋다는 밀크시슬이 간염을 일으킬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밀크시슬 복용을 중단한 후 점차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사례를 몇 차례 더 봤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고농축 제품이었고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서 제조된 것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밀크시슬도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간에서 대사됩니다. 고용량으로 복용하거나 불순물이 섞인 제품을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간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밀크시슬로 인한 약물성 간 손상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농축 제품이나 다른 성분이 함께 들어간 복합 제품에서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상호작용입니다. 밀크시슬은 간의 약물 대사 효소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약물들의 대사를 방해해서 약물 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어요. 특히 항응고제, 당뇨약, 혈압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밀크시슬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품질과 용량입니다. 만약 정말 필요해서 드신다면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첫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적정 용량을 지키세요. 일반적으로 실리마린 기준으로 하루 200에서 4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다른 약물과 함께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간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금주, 금연,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어떤 보조식품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들이었는데요. 이제 정말 위험천만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외 직구 보조제들인데요. 이것들은 정말 러시안 룰렛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바로 들어보시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해외 직구 보조제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직접 보조식품을 주문해서 드세요. 미국 제품이 좋다, 유럽 제품이 순도가 높다 하면서 말이죠. 인터넷에는 해외 직구 보조제 추천 같은 게시글들도 많고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해외 직구 보조제입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봄이었는데 71세 여성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혈압이 80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심박수도 매우 불규칙했어요.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한 달 전부터 미국에서 주문한 다이어트 보조제를 드시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천연 성분 100% FDA 승인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응급처치 후 의식을 되찾으시고 나서 자세히 물어보니 그 제품을 먹은 후 식욕이 뚝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셨다고 하더군요. 체중도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지셨대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이상한 성분들이 검출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제품에는 광고와 달리 합성각성제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의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성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외 직구 제품 때문에 문제가 생긴 환자분들을 정말 여러 번 봤어요. 재작년에는 64세 남성분이 관절염에 좋다는 인도산 제품을 드시고 급성 신부전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제품에는 중금속이 기준치의 100배 이상 들어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품질 관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지 않는 제품들이에요. 성분 표시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예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용량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의 체격이나 대사 능력이 다른데 그들 기준으로 만든 제품을 그대로 드시면 과량 섭취가 될 수 있어요. 셋째, 상호작용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고 이것이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들 중에는 정말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식약처 발표를 보면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에서 의료용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50건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외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이 그 품질을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만약 정말 해외 제품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해당 국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또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들어온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고 식약처의 관리를 받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국내 제품들도 품질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지금까지 60대 이상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홍삼 보조제, 고용량 비타민, 고용량 오메가3, 밀크시슬, 그리고 해외 직구 보조제였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그럼 보조식품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정량으로 필요한 것만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보조식품도 균형 잡힌 식사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건강하게 나이를 드신 분들을 보면 특별한 보조식품을 드시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이었어요. 제때 식사하시고 적절히 운동하시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사만 잘해도 대부분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미밥,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구이 이런 것들이 어떤 비싼 보조식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내 몸에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과다한지 정확히 알고 나서 필요한 것만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저는 은퇴 후에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조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믿고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보조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광고에서 기적의 효과, 하루 만에 변화 같은 과장된 표현을 쓰는 제품들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건강은 천천히, 꾸준히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나이대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